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화당을 항상 지지하고 성원해 주시는 애국 국민 해외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 총선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행태와 수많은 내국 국민들이 그래도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를 지켜달라고 밀어줬던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보면서 실망이 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비록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처음부터 표방한 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자유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며 궁극적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국민들이 나아가 8천만 동포가 정말 사람답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변함이 없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이 위원장이 돼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는 우리 한상수 최고위원이 오늘 드릴 겁니다. 특히 최근에 북한 김여정이 우리 탈북 단체를 비롯한 제북 전단 살포를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을 하면서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고, 그 요구가 나오자마자 불과 5시간도 안 돼서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전단 보내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집권 여당인 더불당에서는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특히 김홍일 의원이 그게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의 이 정체성과 자유의 소중함을 지켜온 수많은 내국 국민들은 걱정을 넘어서 통탄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역시 미래통합당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나오면 그 법안을 조목조목 검토해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을 때는 이게 분명히 반대하면서 투쟁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어제 현충일 6월 6일 그저께 현충일을 우리가 맞이해서 정원진 대표를 중심으로 많은 당직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불가피하게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 행사를 가졌습니다. 서울 동정동 국립현충원은 이 정권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일체 참배를 금지시켜서 불가피한 조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당원 간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대변인인 박혜령 대변인이 개인 자격으로
광주 5.18 묘역을 참배를 하고 나서 개인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것이 지금 논쟁이 돼서 당원 간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본인은 정말 우리 공화당이 보수 우파의 외연을 확정하는 차원에서 강조와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당원 동지들이 개인 자격도 아니고 우리 공화당 대변인 이름으로 아직 당론이 확정되지도 않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다 하는 입장으로 논쟁이 있었고 많은 당원 동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깊이 논의되었습니다. 5.18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견지되어 온 걔네가 극명하게 대립돼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북한군 개입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쪽에서는 광주 시민의 순수한 자발적인 민주화 운동인데 이를 폐마하거나 비난하면은 안 된다 하다가 이제 도를 넘어서 심지어 폐마하거나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는 법률안을 준비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사태입니다. 어쨌든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조명하기 위해서 국회위원회까지 지금 구성을 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 입장은 우리는 공당이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사감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5.18에 대해서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 대변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객관적인 사람 남이 들을 때는 마치 우리 공화당이 광주 5.18에 대해서 당론이 확정된 것처럼 비춰질 우려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당직자들 공식적인 이름으로 당론이 결정되지 않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단 5.18 문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론이 확정될 때까지는 개인 자격이나 개인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입니다. 인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직자의 공식 직함을 넣어서 확정되지 않는 당론에 대해서 유포하거나 작성하거나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최고위원회의 공식 입장임을 밝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치를 논의할 것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최고 지도부의 처리 결과에 따르시고 더 이상 논쟁을 벌이는 결국 우리 당의 정체성과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자제력을 발휘해 주시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곧 이제 금주에 이번에 당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공지가 나갑니다. 자세한 것은 사무총장께서 발표할 것입니다만은 이번 선거가 아주 공정하고 선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객관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는 물론이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 대동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언론이 죽어있는 이 시대, 그나마 살아있는 우리 유튜브들이 진실과 정의를 알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언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 7월 4일이죠. 당대표가 최고위원제 선출이 있는데, 최근 좀 분위기를 좀 보면은 당대표 선출 문제를 가지고 약간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당대회는 당의 그 화합과 단결 그리고 문제점을 정리해서 우리 당이 국가를 위해서 좀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국운동하는 데서 좀 더 나은 정당으로 가자고 해서 7월 4일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정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비대위를 구성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이렇게 엇박자가 나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개인적인 유감적인 것이고, 어디까지나 정책 대결을 통해서 당이 화합을 하고 좀 더 이제 강한 당의 모습을 갖춰야지 7월 4일에 전당대회에 제대로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혼탁하게 되버리면 인지 공격이 되고 선거법 위반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또 고소고발하고 또 시끄러워지면은 우리 또 외부에 또 언론이 또 비춰지면 가뜩이나 우리 당이 지금 굉장히 그 입장이 어려운데 더 나락으로 지금 빠질 수가 있다는 점을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그 지인들 당에 오기 전에 지인들 다시 만났을 때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희망적인 걸 보다는 유해통합당이죠.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런 저런 이야기 속에서 많은 걸 감지를 했는데, 무조건 2번 미루자는 분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무조건 2번으로 가자. 그냥 좀 더더더 따발좀더 툭툭툭 가자. 그런데 결과는 이제 뻥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 흩어진 민심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우리 공화당으로 오느냐?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정치 없이 국민들이, 태극 국민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희망을 잃어버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등대지기가 누구냐, 어느 당이냐, 이런 문제를 저희 당원들에게 이제 묻고 싶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리저리 당이 생긴 지가 사실은 3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불당이라든가 미통당과 같이 그렇게 세팅이 되거나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이렇게 장구한 당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라든가 불만이 있더라도 그동안 쌓고 그 투쟁한 그 경력, 애국심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당원들께서 좀 더 자제심과 인내심을 가지고 7월 4일 전당대회에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제 4.15 총선에서 이른바 대승을 하고 나서 이제 정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를 감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법들을 많이 만들어낼 것 같은데 우리 공화당에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헌법적 악법들이 제출되면 그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을 해서 비판하고 규탄하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제 자신이 부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국가보안법도 건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헌법 개정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하여튼 좌파 독재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법률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비판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나 이제 우리 관심 많으시죠, 당원 동지들 부정선거 문제. 사실 4.15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지난 5월 28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연을 냈습니다. 개표 과정 시연을 했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겠지만은 많은 흠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 진상규명위원회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연회 자료하고 그다음 새롭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활동 계속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매주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매주 진상규명회의를 매주 회의를 열고 있고 그래서 사실 시간이 진상을 규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 달 하순에 민경욱 의원 그 선거구 그 투표에 대한 그 대법원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증거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재검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정 공방이 많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사태 그리고 또 제기되는 의혹들, 증거들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4.15 총선에서 어떠한 부정이 있었거나 또는 부실한 선거관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간중간 발표를 올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가요?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안이어서 이 컴퓨터 전문 지식, 포렌식이라고 하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이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어서 저희들로서 접근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고위원회에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후속 조치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전 이제 6월 현충일 날에 65번째 현충일 날에 현충 국립현충원 서울에 있는 동작 국립현충원이 이제 정부에 의해서 아예 폐쇄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대전에 다 같이 갔고 그날 와주신 동지님들 그리고 이제 함께 해주셨던 당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국립현충원을 폐쇄하고 대전현충원으로 사람들을 돌렸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대전현충원에 가서 제가 제일 충격받고 화가 났던 것은 대전현충원은 또 우리 천안함 용사들 그리고 제2연평해전 용사들이 실제로 안장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현충탑 참배를 드린 이후에
그 코스를 따라서 쭉 돌았는데 심지어 문재인의 화환이 천안함 용사들 묘역 앞에 있는데도 미통당이 그 어떠한 당 차원 화원 그리고 전현직 의원 화원 그리고 미통당 관계자 화원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표 받을 때만 보수고 표 받을 때만 국가안보 생각하고 표 받을 때만 천안함 연평해전 떠들던 사람들 실제로 지켜야 될 때는 코로나 핑계 대면서 국립현충원 문 닫았으니 이번에는 화환 조치도 안 해도 돼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우리 공화당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우리 당원 동지분들 또한 저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가치를 놓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었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한상수 위원장님과 더불어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 의혹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요. 제 대학원 전공이 석사 전공이 또 마침 기술적인 부분이나 접점이 있어서 전자개표 관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이 거의 다 의혹의 가능성이 굉장히 짙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증하는 부분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전자개표를 검증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번에 시연을 했을 때처럼 그런 보드판, 칩 들어있는 보드판을 보여줄 게 아니라 그 칩 안에 어떤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회로도를 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칩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내장되어 있는지 소스 코드를 까야 되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가 실제로 했었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 데이터 로그라고 그러는데 그 로그를 다 까야 합니다. 그거를 다 깔려면 그 사람들이 깠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믿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한테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맡겨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업체한테 맡기면 또 말이 많을 테니 또 미국이나 다른 해외 업체, 공신력 있는 업체에 맡겨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추진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떻게 있느냐?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통당 차원의 국정조사 그리고 검찰 차원의 소환조사, 검찰조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혹 제기하는 거나 부정선거 얘기하는 분들이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희망 고문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시민단체 차원에 그리고 이제 정당도 개입되어 있으니 그렇게 함께 이 문제를 확산시켜가는 건 좋은데 그거와 병행시켜서 미통당을 압박을 하던 검찰의 의혹을 검찰을 더 조사를 진행시킨 방법을 찾던 투트랙으로 가든 쓰리트랙으로 가든 그런 거를 병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특정 몇몇 사람들의 지갑만 채우는 이러한 행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또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그들이 부정선거를 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체제를 얻기 위한 개헌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라는 이 과정에만 눈이 팔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나라의 체제를 뒤엎는 개헌에 대한 우리 우파 국민들의 보호 혹은 이제 준비, 자금적 준비, 시간적 준비, 육체적 준비 무엇 하나 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신 다 팔려가지고 오피니언 리더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열 정비를 오히려 다 흐트러뜨리고 자기 욕심만 챙기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일수록 오피니언 리더일수록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키우고 미통당을 압박하고 검찰을 압박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개헌이 저놈들이 목표인데 개헌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 2차, 3차, 4차, 5차 다중으로 막아야 되는 그런 대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도 그 방법을 전당대회가 코앞에 있지만 빨리 조사를 마무리 짓고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몇 가지 좀 사무총장으로서 실무적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전에 현안에 대해서 우리 당의 정체성 관련해서 한두 말씀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의 우리 평화원 전당대회 의장 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무슨 말 한마디 하면은 그냥 홀짝
그냥 몇 시간도 안 돼서 돈 만들겠다고 그러고 뭐 우리가 모르는 무슨 아드라인이 있는지 대화를 하고 있는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우리 국민들이 하는 소리는 귀를 닫고 북한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욕 못 보고 비방을 당하면서 자존심도 없는지 이런 정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구국담론이라는 방송을 통해서도 신남북교류협력법인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걱정했듯이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투쟁을 통해서 걱정했듯이 대한민국이 적화 노선이 거의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 21대 국회 구성원들은 그 저항할 의지라든지 야당의 존재 경험이 없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번 6월 6일 날 현충원 행사가 대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고 가는 그분들께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행사를 준비한 국가보훈처에서 했을 건데 연평해전 희생자, 천안함유조 희생자들 가족을 처음에는 초청대장에서 빼고 하려고 했다 항의를 받고 그랬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국가보훈처라든지 국가의 정체성을 담당하는 부서, 안보부서, 외교안보부서는 소위 오름만 하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 아니고 권력에 기생하면서 이 시대 영달만 빼앗는 그런 사람들 가득 찬 이 정부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언젠가 과거에 한번 TV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가장 스친 장면이었는데 그 과거 KBS가 왕과 비라는 드라마에서 연산군이 폭정을 하고 마지막 광인의 모습에 가까울 때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고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그냥 자기네 권력과 안위를 지키려고 할 때 심지어는 신원패라는 것을 목에 걸고 신하들의 언로를 통제하고 그렇게 폭정이 있을 때 그 당시 내시군 중에 그 처선이라는 상선께서 목숨을 걸고 연산군의 폭정에 대해서 간언하고 왕이 가야 될 둘이 이야기하고 연산군에 의해서 화살로 쏘고 칼로 베이는 장면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찌 이런 과거 그런 내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는 이런 공보가 하나 없는 이런 나라가 됐는지 야당뿐만 아니고 그 욕을 먹는 공직자라든지 헌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언론도 다 썩어가지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일 났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엊그제 이틀 전인가요?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외교부에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외교부에서 차관까지 지낸 이수혁이라는 사람 전국구원하다 아마 주미 한국대사로 가 있는데 아무리 권력에 의해서 발탁된 외교관이라고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제는 국력이 성장을 해가지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만큼 이렇게 마치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도 국익에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의 공직이라든지 그 국민을 대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언로가 다 막힌 상태에서 아부하고 소위 간신들만 득실득실하는 이런 나라는 곰고 썩어서 오래 갈 수도 없을 것 같다. 굳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헌법이 갈기갈기 찢겨가지고 누더지처럼 내고 있는 상황. 아니 이수혁이라는 사람이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외교를 아는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미국 국무부에서 곧바로 논평이 나왔잖아요. 대한민국은 이미 수십 년 한 나라인데 세상스럽게 완곡할 표현입니다만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미 한국대사하는 사람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 됐으니까 거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세력은 안타까운 현실을 또다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애국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7월 4일. 지난번 제가 3주 전에 제가 그 전당대회 운영 방법과 각종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 40분짜리 안내하는 방송을 내보냈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 방송을 보면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걸 다시 한번 참고하기로 하고 10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부터 12일까지 금요일까지 3일간 후보자 접수 기간입니다만 오늘 저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허평환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혹시나 당 대표나 의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가 1.5배가 뽑으려고 하는 인원이 1.5배가 안 되는 경우는 일요일까지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선거 일정상 일요일까지 소리 접수를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결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일 날 후보 접수하는 사람이 원래 선출하는 인원의 1.5배가 되면 그냥 하고 혹시 그게 안 되면은 일요일까지 연장을 하겠다는 그런 수정 의결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다 자유롭게 SNS 활동을 하고 일반 공직선거법하게 선거운동의 길을 열어놨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그때도 공고를 했고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남을 비방을 하고 공당에 해를 가하는 이런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앞으로 그 자료들이 모아지면은 논의를 해가지고 자격 10선 때 반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SNS 활동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당원들을 만나실 때 공식 선거운동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이 되지 않고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금품수수행위나 식사접대 등등 그 많은 사항에 대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런 것이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당에 접수가 되고 그러면 후보 자격식으로 곧바로 이어질 거고 또 후원회 이런 거는 안 하는 거 못 하는 것으로 다 지난번에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서 미리미리 처신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은 처신해 주시고 특히나 근거 없는 유언 비유를 유포하고 또 어떤 특정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리고 누구를 의미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유념해서 우리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허평환 위원장님이야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은 앞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결을 했다는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은 열심히 하되 저희 이번에 전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그러한 선거법은 꼭 지켜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책임 당원분들 중에서 당원증을 갖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당원증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책임 당원분 중에서 1,740명이 당원증을 좀 빨리 보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당원증을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배부를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책임 당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한 번씩은 우리 당 중앙당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전화를 드려서 다는 못하지만 한 10,000명까지는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당원증 전당대회 안내를 하고 또 마지막 전국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그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날 7월 4일 날 아무래도 그 코로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점 이런 것도 좀 대비하고 방역 대책 또 이런 것도 나중에 추후 안내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심조심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당이 지금 2기 출범을 앞두고 전환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행사를 치르는 이때일수록 우리 모든 당직자나 우리 책임있는 당원들은 말 한마디를 정말 조심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절대 당에 누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뭐 언론은 최대한 열어놓고 언론은 뭐 무슨 공약을 이야기하고 그런 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 음해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 중앙선관위에서는 자료가 확보되면은 앞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마치고 위원장님이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2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전당대회입니다. 뜻이 있고 역량이 있는 많은 당원 동지들께서 당대표 또 최고위원 지망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전당대회가 아주 활성화되고 또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들이 2기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다가 경찰관의 과잉 진압에 의한 흑인 사망으로 지금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우리 한국인 한인 동포의 성진 150여 군데가 약탈을 당하는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우리 공화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당원 동지들은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인지연 수석 대변인이 그에 관한 당 입장을 밝히는 논평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당원 동지들은 해외 동포 나가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이 하루빨리 중국발 우한 폐렴인 코로나 19로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기원드리면서 특히 동맹국인 미국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그 가운데 우리 한인 동포들의 이 안위와 평정을 기원드립니다. 오늘 다 함께 해주신 우리 최고위원님들, 유통님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동포들한테 우리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좀 한번 할까 어떨까? 제안하시죠 그럼. 오늘? 그냥 다음 주에 하시면 지금 뭐 양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당원 동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리 뭐 미국 지부도 있고 해외 지부들이 결성되어 있는데 지부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당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운동을 좀 전개했으면 합니다. 이건 당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중심에 자발적인 그런 운동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당이 후원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생각과 좋은 안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